너 지금 봐봐. 너 수학 문제 지금 몇 장 풀고 너 2장 풀었지? 너 친구들 애들 보면은 다 5장 풀어 하루에. 근데 너는 2장도 못 풀고 있지? 앞으로 3장 풀어. 이거는 엄마의 약속이야. 너 한다고 얘기했다. 네 입으로 얘기했다. 너 이거 안 하면 내일부터 봐. 알았지? 너 내일부터 두고 보겠어. 자, 안녕하세요. 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불안하지 않은 천하태평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 제가 아이가 불안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라면, 현실의 아들의 진짜 문제는 안 불안해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고 학교를 간다고? 너 안 불안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걔네들은 실제로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동기고, 특히 이제 어머님들에게는 불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은 불안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불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에 대한 믿음, 허세가 자리하고 있어요. 아들을 끌어당기고 아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쟤들의 동기를 잘못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 이거 안 하면 안 불안하니? 정말 괜찮아? 나라면 불안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어머님들은 갖고 있고 소녀들은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들은 부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심리 밑에 깔려있는 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 이거 불안하지 않니? 이것보다는 너 이거 몇 초 안에 할 수 있어. 이게 훨씬 잘 먹히는 얘기예요. 실호랑이 같은 건덕지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는 허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지만 그들을 조금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실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OECD 국가 내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의 대거 등장이 우리 교육계에 지금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초학력 미달자 아이들이 남자애들일까요? 여자애들일까요? 대부분 남자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그 귀여운 아들들이 상당수의 확률로 공부를 안 하는 존재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애들이 다 막 모질이고 공부를 못하고 부족한 애들이,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기초학력 미달자 아이들의 비율만큼 최상위 1등급 아이들의 비율도 남자애들이 높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중간이 없어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보면서 뒹굴거리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막 힘들단 말이에요. 저기에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조금 더 믿으셔도 괜찮아요. 전혀 안 하다가도 한번 마음 먹으면 또 이게 미친 듯이 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남자애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명문대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등급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그룹이 있는데, 일반 하버드를 졸업한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하버드 내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사회에서 기록하는 소수 집단의 그룹인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강의장을 넘어서서 배우려고 하는 색다른 몰입의 단계에 가 있는 친구들이다 표현을 합니다.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 것에 집중하고 온전히 내가 받은 과제에 집중해 나가는 능력이 최상의 인재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 아들들이 갖고 있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불안하지 않고 허세가 있고,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듣고 상대방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조금만 보면 왜 해야 되는지, 나의 의지가 생긴 이후부터는 타인의 시선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좋은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 보이는데 역전의 홈런을 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다라는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능글능글거리고 세상에 천하태평 걱정이 없고 불안하지 않은 그 아들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각성을 할 때가 있어. 이 안에선 내가 절대 지고 싶지 않아라는 걸 찾았을 때 아들이 각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각성이 언제 많이 이루어져요? 게임에서 이루어지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들이 게임할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세요. 열정 그 자체예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인생을 게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같은 걸 해도 선택을 했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작은 진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느려 터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에서 마우스를 누르는 이 클릭 속도 느려 터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속도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차이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영역의 차이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말을 엄마한테 평소에 하나도 안 해요. 그랬던 아이들도 친구 만나서도 말을 안 하는가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영역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냐면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봐봐. 너 수학 문제 지금 몇 장 풀고 너 2장 풀었지? 너 친구들 애들 보면은 다 5장 풀어 하루에. 근데 너는 2장도 못 풀고 있지? 앞으로 3장 풀어. 이거는 엄마의 약속이야. 너 내일부터 두고 보겠어. 자, 이 약속을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혼자 약속을 하고 약속이랑 둘레를 이렇게 씌워놓고서는 다음 날부터 너 왜 엄마랑 약속 안 지켜? 넌 정말 약속을 안 지키는 아이구나. 이렇게 나가면 내가 제대로 약속한 게 아닌데 자꾸 내가 토끼몰이를 당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계속 무기력해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토끼몰이를 조심해야 돼요. 이걸 약속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황을 가서 억지 약속을 받아내고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아이한테 실패의 경험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학업이랑 관련이 없어도 돼요. 애가 하고 싶은 영역이든 뭐든 간에 본인이 선택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토끼몰이 좀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연구원님도 조금 해보셨죠? 토끼몰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되게 중요해요. 남자애들이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필요한데 우리 남자애들이 현실 감각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대 간다. 이 생각을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타협이 없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대박이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친구야. 이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무언가를 이뤄낼 때 인재들이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은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제대로 인지하고 현실의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들에게 현실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아이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도하지 않는 아이에게 현실 감각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비법을 보면 내가 배운 걸 말로 혼자 설명해요. 선생님 노래를 되게 많이 해요. 엄마든 동생이 친구한테 이거를 알려주면서 이걸 하는데 이게 메타인지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가 있어야지 내가 말을 하면서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시도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있어야지만 이것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2가지만 있진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1강은 여기서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영훈이 어떠세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있어요. 네. 약속을 문제집으로 하면 네. 3장을 네. 네가 선택하게끔 얘가 말을 하게끔 했어요. 다음날 안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2가지 영역이 있는데 반드시 시켜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제라든가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맞게끔 어딜 간다는 것이라든가 이 영역에 대한 약속은 아이가 못 지켰을 때는 어떤 일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행동의 규칙, 또 엄마가 너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칙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민준아 이제 3분 남았다. 엄마랑 분명히 양치해야 돼. 민준아 이제 1분 후에 양치할 거야. 근데 그 외의 영역에서는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이가 입 밖으로 내놓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잘못했다고 벌하고 그것보다는 지켜봐 줘야 돼. 세세하게. 그게 의외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을 딱 부여잡아서 걸렸어. 너 한다고 얘기했다. 네 입으로 얘기했다. 너 이거 안 하면 내일부터 봐. 알았지? 이거 하지 마시고 계속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신경 쓰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아이가 자신이 한 것을 못 지켜도 상관없어요. 다만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계속 세세하게 봐줘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역은 스포츠팀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선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걸 그걸 떠나서 먼저 그 선수가 노력한 것을 봐주고 옆에서 코칭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너와의 싸움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 돼야지 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아들이 자신과의 약속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엄마가 나서서 너 약속 안 지켰지 봐봐 너 이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순간 싸움의 대상자가 엄마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코칭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사라지게 돼요. 아들은 자신의 목표랑 싸우고 우리는 옆에서 코칭한다.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아들이 각성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 번에 아이가 막 각성하고 갑자기 열심히 하는 애로 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그런 이 교육 방법을 시도한다라면 당연히 실패를 겪게 될 거예요. 이 교육의 핵심은 각성이 언제 올지 모른다. 다만 아들의 각성이 오기 가장 좋은 확률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낚시꾼처럼 기다려야 돼요. 자,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아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각성하고 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끔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